자, Y뉴스로 가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경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 국정원 인사까지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네요. 아직 명백한 실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검찰이 좀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겠죠. 네, 신뢰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새해 예산안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신문들 보면 느끼셨겠지만은 칭찬 일색이죠. 합의 과정을 그 기간을 지켰다. 법정 기간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부분이 그러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칭찬 안 하잖아요, 서로. 서로 좀 인색한데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야당을 극찬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왜 야당을 칭찬했을까? 왜 칭찬했을까요? 일단 그 칭찬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제 새누리당이 이제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김무성 대표는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켜서 기쁨함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영근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헌정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고요. 이정현 최고위원이 아마 가장 극찬을 했는데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최대한의 찬사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우윤근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덕장, 지장으로서의 손색이 없었지만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용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칼을 뺐다가 쓸 일이 없으면 호박을 자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는 용기.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덕장, 지장에다 이제 용장이다. 참고로 이정현 최고위원과 우윤건 대표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까?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찬의 극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대로 잘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워낙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부재, 서로에 대한 신뢰나 칭찬이 없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극찬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왜 이렇게 칭찬하는 거냐 물어봤더만은 지나칠 정도로 칭찬한 건 맞지만은 잘할 때는 조건 없이 칭찬해도 된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고 여야 합의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정치의 진수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선진화법을 잘 지켰다. 그렇죠. 법안 통과할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좀 바뀌었죠.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협상에 임했다. 야당 지도부가 정의로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하는 게 부담스러운 문제잖아요. 여당도.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여당 지도부가 정치력이 없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칭찬을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2년 만에 이제 국회에서 정해진 기간에 통과시킨 것은 과정상으로는 칭찬할 일인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00조가 넘는 우리 나라 살림인데 심사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건 단상 점거도 몸싸움도 날치기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할 만하죠. 그렇지만 이 정치권이나 언론들 대부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했느냐. 제가 여야 지도부에게 물어봤어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냐 물어봤더만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영근 원내대표는 60점이라면서 겨우 낙제를 면하는 점수를 줬습니다. 60점이요? 조세 소유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가 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는 70점으로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줬는데
담배값이 2,000원이나 인상된 것이 너무 아쉽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김재형 원내수석 부대표는 90점이라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여당의 입장에서는 방어를 잘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법정 시한을 지킨 건 의미는 이는 맞다. 그렇지만은 예산 심사가 시간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가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도에 얽매이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지 그걸 따져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심상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또 입법 심의권이 유린됐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박정현 의원은 혹시 예산안 이게 기간 안에 심사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게 중요한 건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결혼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입법과 예산안 심사인데 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표를. 그렇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또 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이런 걸 철저히 따져보라고 국회의원으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예산안이 모두 국회에 넘어오지만은 현실적으로 예산안 전체를 볼 수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국회엔 헌법이 부여한 예산 심의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제도상으로 좀 허점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현미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손댄 예산은 예. 3조 6천억 삭감해서 3조 원 정액하는 375조 중에 2%가 되지 않는다. 예.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안 중에 뭐 3조 원 더하고 빼고 한 정도지 이거 가지고 3조 원 줄여서 3조 원 가지고 국회의원들 지역사업 민원 예산 정책적인 예산 했을 따름이라는 얘기죠. 2%밖에 손을 못 댄 거네요. 예. 전체 예산 중에 심사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국회의 예산 심의 시스템, 국회 운영 시스템의 한계다는 거죠. 예.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정부가 깎을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10조에서 20조 원도 다 깎지 못하는 구조다.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제도화하는 거다. 상임위화해서 예산을 상시 감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정현 의원도 예결위 상임위로 둘 필요가 있다는데 뭐 동의를 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걸 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현미 의원은 그 얘기를 하던데 정부가 재정 전략을 짤 때부터 심의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관여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산 심사에 또 일상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